안녕하세요. 함께 동양학을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월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월달이 될 수도 있고 진시가 될 수도 있고 진의 어떤 세운이 들어올 수도 있고 진의 대운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해당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통변하시면 되고, 진이라는 글자 자체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통변하는데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세세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진에 해당되는 24절기는 청명과 고구가 됩니다. 청명과 고구를 절기서당에 있는 내용을 제가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맑을 청자, 밝을 명자 해서 청명입니다. 1년 중에 물이 가장 맑을 때이고 하늘도 맑고 날씨도 좋은 그야말로 봄다운 절기가 청명입니다. 그래서 천지가 화사한 꽃들로 만개해 있는 어떤 그러한 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진이라는 글자는 용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이라는 것 자체가 변화무상, 그러니까 조화를 부리는 어떤 그러한 의미로 해서 이 진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이 진이라는 것은 벼락진으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 벼락처럼 빠르게 진동해서 옛 몸체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이제 해석을 한다. 12지진은 1년 주기로도 존재하지만 하루 안에도 그 리듬이 살아있다. 하루 시간으로 보면 그 이미지가 더욱 실감난다. 진시 같은 경우에는 대략 오전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를 말하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뭐랍니까? 출근을 하잖아요. 그죠? 부스스하게 일어났다가 벼락끝이 뭡니까? 옷도 입고 화장도 하시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무언가 탈바꿈한다,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을 집 안에서 감춰둘 수가 없고 나라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드러나게 된다. 출근 자체가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시자. 그리고 또 지장간으로 봐도 을개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무토가 땅 위라는 개념으로 해서, 땅 위라는 것은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과 같이 상호 연계시켜서 이해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청명에는 꽃들이 피잖아요. 그래서 꽃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나비와 벌, 곤충들이 꼬이는 걸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곤충들이 수정을 해주잖아요. 수정을 하게 되면 열매가 꽃 떨어진 자리에 이제 생기게 되는데, 결국은 꽃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수정하기 위해서 벌과 나비를 오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꽃이 본인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벌과 나비는 타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외부적인 어떤, 그래서 작용하는 어떤 여러 인자들, 사람 포함해서 환경, 여러 가지 것들이 자기가 의도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외부적인 것들로 본다면, 꽃인 내부가 외적인 것들에 의해 가지고 결실이 나중에 드러날 건데, 그러한 부분들이 뭐 해야 될까요? 꽃이라는 것은 이쁜 꽃을 피웠기 때문에 나비와 벌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꽃을 피우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 이 진 시기에. 꽃도 안 피워놓고 나비와 벌이 오게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비와 벌이 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먼 미래, 술 시간에 어떤 거둬들이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작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나비와 벌이 와서 수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결과화되지는 않고, 그 결과화되기 위한 시발점이 되는 어떤 그러한 적극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시기가 이 진에 해당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고구는 간절함을 나타내는 어떤 그러한 절기라고 절기서당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비가 많이 올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고구 때는 가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까지 이제 기우제를 지내는 옛날 분들 어떤 그런 절박함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기우제가 100%냐면 기우제라는 것 자체가 현장에 뭔가 결핍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뭄이라는 결핍. 꽃을 피우고 하기 위해서는 뭔가 비도 와야 되고 꽃을 피우기 위한 뭔가 조건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형성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밖에 나가서 꽃을 피운다는 것은 현장에서 내가 하는 활동이잖아요. 거기 현장 삶에 있어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냈기 때문에 옛날 분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기우제 지내는 확률이 100%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100%가 되게끔 무조건 밖에 나가셔가지고 본인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는 어떤 그런 좋은 방편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삶의 현장에서 어떤 고구의 간절함이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가뭄을 극복하는 어떤 형태로서 기우제라는 걸 했는데 이 기우제를 그렇게 지내서 비가 오기까지의 어떤 부분들이 작동을 했을까요? 뭔가 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힘. 그러한 힘들은 어디서 나온다? 이제 여기 절기서당 쓰신 분들이 보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공부의 비유를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은 고구의 다른 이름인 간절함에서 생성되는데 삶의 현장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삶의 현장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통째로 암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통째로 암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 집중해서 내가 열심히 산다는 것을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통으로 암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암기는 또 무한 반복을 해야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 순간 아주 집중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암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 암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암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걸 완벽하게 어떤 장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의미를 깊이 있게 1단계에서부터 10단계까지의 단계를 다 이해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1단계에서 완벽하게 암기를 해놓으면 하드웨어적인 어떤 틀은 자기가 이루어 놓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소프트웨어가 1에서 10으로 올라가는 거죠. 경지가. 그렇다시피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완벽하게 장악을 하자. 그러한 의미가 요 진의 24절기 고구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보아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장 간에 해당되는 어떤 천간들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에는 을계무가 을이 사령하는 기간, 계수가 사령하는 기간, 무토가 사령하는 기간이 있어서 진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각각의 특성이 다르다는 거죠. 을이 사령한 기간에 태어난 사람은 나무니까 나무는 동방의 오덕 중에 인, 어질다, 사랑이 많다 이런 거에 비유가 되고요. 계수 같은 경우는 북방, 지혜가 있다. 그 다음에 무토는 뭐예요? 중앙에 토라고 해서 신뢰가 있다. 그러니까 진에 해당되는 어떤 지장과 각각의 특성을 보면 사랑, 지혜, 신뢰 각각의 특성이 틀리죠. 그러니까 그 틀림을 이제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을이 12운성으로 진에 앉으면 관대라는 세력을 가지고 있고 계수가 진에 앉으면 양지, 무토가 진에 앉으면 무지, 쇠지로 12운성의 기운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관대는 뭡니까? 저돌적으로 뭔가 추진해 나가는 그런 힘이 있다면 양지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밖으로 확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고 뭔가 준비하고 타에 의해서 내가 어떤 길러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나중에 드러날 때는 어떻습니까? 그 기세가 자무 이제 힘이 있다. 그래 보시면 되고 이 을을 소선팔개로 비유를 하면은 삼미화가 됩니다.
근데 이 삼리화의 모습을 잘 보시면 우리가 7월달에 보면은 연두색 그 나뭇 잎사귀가 이제 나옵니다. 그 연한 연두색 나뭇잎 보면 기분이 좋아지죠. 싱그럽게 느껴지고. 그렇듯이 그것들이 감추지 못하고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이 을목이 보면은 삼리화인데 1획, 2획, 3획인데 1획이 양이고 3획이 양입니다. 양이라는 건 발산, 드러난다 이런 뜻이 있는데 안팎으로 뭡니까? 다 온전하게 드러내는 단계. 삼리화, 불의 특성과 같다라는 거죠. 그 연두색 잎이 불처럼 7월달 되면 모든 나무에 연두색 그 나뭇잎이 불처럼 번져나가듯이 확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수 같은 경우에는 팔곤지가 되는데 이게 땅인데 땅은 뭡니까? 각각의 입자 하나가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이제 나무에 비유를 하자면 각각의 가지, 각각에 떨어져 있는 가지로 뭡니까? 개수는 사용되는 물이라 그랬잖아요. 사용되는 물이기 때문에 홍범에서 윤택하다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택하게 각각의 가지로 물들을 보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게 개수가 된다. 그 다음에 무토는 소승팔기에서 사진내에 비유가 됩니다. 사진내는 첫 획에 지금 양획이 들어서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첫 시작을 스타트하겠다. 움직이가 나가겠다. 진시에 출근해서 밖으로 나가겠다. 그죠? 집 안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집 밖으로 나가겠다. 그런 의미가 사진내랑 상통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로 한번 살펴보면 여기 을에서 개수로 가잖아요. 개수에서 무토로 가기 때문에 을이 삼리화이기 때문에 삼리화가 4개에 있고 요 팔곤지가 외개에 있어가지고 지화명이가 됩니다. 지화명이. 땅속에 아직까지 뭡니까? 불이 들어있는 상태. 땅 안은 뭡니까? 밝고 뭔가 역동적인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직 뭡니까? 밖으로 확연하게 다 드러내지는 못한 지화 명의의 사항이 있고, 또 개수 팔곤지가 4개에 있으면서 외개로 뭡니까? 무토로 가니까 무토 사진내가 위에 외개에 와서 뇌지예가 됩니다. 이 뇌지예는 주역의 괴상으로 보면 인사로 표현하면 팔곤지는 모친에 해당되고 사진내는 장남이 됩니다. 그래서 모친이 장남을 출산한 어떤 그러한 형태, 식구가 하나 더 늘었는 거죠. 그러한 뇌지예의 대성격 괴상이 이 진월달에 뭔가 드러난다, 무토 이런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가 지금 뇌지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홍보원 구주에서 어떤 정의를 보면 을목 같은 경우에는 구불곡자, 그리고 개수는 윤택할 윤자, 무토는 심을 갖자인데 항상 이 글자들에 대해서 풀이하고 해석을 할 때 홍보음에 있는 오행에 근거해서 물론 거기서 확장을 조금 할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인 홍보음의 정의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천간들이 오운으로 변화해 가거든요. 을이 을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을은 그 맞은편에 있는 경과 합을 해가지고 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을경합금이 되죠. 그래서 오운으로는 을이 84라는 숫자가 되고 경은 99의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풀었으면 8은 을목이 되고 4는 신금, 9는 경금, 경금이 되니까 이 을이 살해한 기간에 태어나는 사람의 특성은 을신경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은 뭡니까? 구불복자,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고 돌아가고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대인관계를 참 잘해서 부동산도 사고 현금도 풍족한, 그래서 재물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기합화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개수랑 합을 해가지고 화가 되는데, 여기 개수가 무토랑 합을 해서 화가 되는데 윤택한 부분이 또 지혜로운 부분이잖아요. 그죠? 국방의 지혜를 주관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게 합을 해서 불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불은 남방의 이 오덕 중에 예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우면서 본인 스스로가 밖에서 활동할 때에는 예의를 참 갖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무기합화의 특성인 사람들이 보면은 예가 없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성향이 좀 있다.
그래서 576이니까 무병계정 이러한 형태로 이분들은 특성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무토 또한 또 무게합화가 동일하니까 위의 설명과 통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을 같은 경우에는 사랑이잖아요. 경은 금은 어떻습니까? 을이잖아요. 사랑이 있지만은 굉장히 중시하는 게 뭐다? 밖에 나가서는 의리를 중시하게 생각한다.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월달에 있는 각각의 천간을 특성을 본 것이지만 이 각각의 특성들이 진에 대한 특성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고유의 특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각각의 을경합금, 무게합화, 무게합화의 특성대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 진을 육기로 살펴보면 진 맞은편에 있는 것이 술이잖아요. 그죠? 진술에 대한 육기가 되는데 진은 5, 1, 술은 5, 6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의 특성은 무임, 무계의 어떤 형태로 해서 자신의 어떤 세력을 판도를 짜는 그런 특성이 있다. 그거를 각각의 글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토의 글자 지지 3개, 임의 3개, 무의 3개, 계의 3개에서 3, 40, 12개의 지지가 요 뭡니까? 무임, 무계의 특성으로 해서 12운성의 세력으로 그 사람의 어떤 그 태어난 달에 해당되는 진월달에 태어난 분들은 이러한 세력으로 평생의 루틴을 1년의 루틴, 개운의 루틴, 세운의 루틴을 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 진, 무사, 무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임이 있으니까 임미, 임신, 임유가 되고 또 무술, 무해, 무자, 그리고 개축, 개인, 개묘 이런 식으로 해서 돈다라는 거죠. 이 진월달에 태어난 사람은. 그래서 무지는 12운성의 세지가 되고 무사왕지, 무호록지 아주 세력이 강하죠. 그런데 이제 임수로 무토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활동하는 영역이고 임수 같은 경우에는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영역인데 밖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뭡니까? 지혜 쪽으로 어떤 뭔가 기운이 턴을 했는데 그게 임미, 양지, 임신생지, 임유욕지의 어떤 그 세력으로 해서 달라지고 특성이 그리고 또 다시 무토로 넘어왔어요. 무술, 양지, 무해태지, 무자, 절지 해서 세력이 좀 약해졌죠. 왜냐하면 무토가 여기 양의 영역에서는 드러나는 영역이기 때문에 무토 자체가 또 드러나는 세력이 강하죠. 그런데 이제 뭡니까? 음의 세력이 강한 이 부분 신유술 해자축 쪽으로 오게 되면 세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평을 사는 역할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무술, 양지, 무해태지, 무자, 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세력이 좀 약해지는 것.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부분을 다 왕성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좀 자기가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좀 한 발짝 물러나는 시기도 있고 또 뭔가 그 비축에서 준비했던 걸 펼치기 위해서 밖으로 탁 튀어나와가지고 대차게 뭔가를 하는 시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부분은 대차게 뭔가 시작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내실을 해서 뭔가 생각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여기 무술, 무해, 무자는 양지, 태지, 절지로 뭡니까? 굉장히 세력이 약하죠. 좀 물러나서 한숨 고르는 시기가 되고 그리고 지혜를 관장하는 어차피 개의 어떤 특성으로 해서 개축관대, 개인욕지, 개묘생주로 해서 이제 밖으로 또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이 12운성의 세력을 여기 준비를 해서 밖으로 나가는 어떤 그러한 형태가 되죠. 그러면서 또 생지에서 뭡니까? 세지, 왕지, 록지 이런 식으로 또 연결되잖아요. 이게 순환을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분은 진월달에 태어나신 분은 이러한 어떤 그 힘의 순환들을 바탕으로 해서 특성들을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월달에 태어나신 분의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진술, 그죠? 진술 6기를 제가 써놨고 이 진술의 6기는 무임무계라 했잖아요. 무임무계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미시생이라고 하자. 여기가 미잖아요. 미시생이라고 할 때 미는 축을 보잖아요. 그래서 미가 10, 10이고 축은 5니까
10에 해당되는 기토, 기토, 십시, 그 다음에 5에 해당되는 무토, 무토 이런 형태로 해서 이분은 시간과 월의 형태가 이렇게 보여지는 분이다. 그래서 모든 시점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술, 미시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미시에 태어나신 분이 이 술이라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태어난 시간만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태어나는 분의 시간이 술에 해당되는 술시가 될 수도 있고 술월이 될 수도 있고 술해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술대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분이 어떤 특성을 보이느냐? 무술, 월지를 기본으로 한 특성, 무술은 양지가 된다. 그 다음에 시간에 의한 특성은 뭐가 되냐? 기술이 된다. 기술은 쇠지가 되잖아요. 그죠? 월지 시절을 제가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타고난 자기 어떤 프레임 위에서 특정 시점에 특정을 지어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 보니까 체형의 관계로 해서 무술, 기술이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리고 십신, 십성의 관점으로 이제 살펴보잖아요. 그죠? 나 자신의 마음은 어떤지, 그 다음에 나의 활동력은 어떤지, 재물은 어떤지, 관은 어떤지, 그 다음에 이제 인수, 나의 공부라든지 준비, 그런 부분들은 어떤지를 보면 제가 본인 자신은 갑은 마음이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은 을, 용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갑이 술에 있게 되면 갑술양지가 됩니다. 을이 술에 있게 되면 묘지가 돼요. 활동력이 좀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간의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활동하는 것은 불이라고 했죠. 그래서 병화, 그리고 목의 입장으로서 목생화니까 식상이 되는 거고, 목국토, 요거 무토는 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금극목, 관, 직장이 되고, 수생목해서 이제 인수가 되는 거죠. 인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십성의 어떤 강도를 보면 요 시점에서 십신의 강도가 병술 묘지가 되고요. 활동력이 많이 줄어들었죠. 밖에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재물 어떻습니까? 무술 양지해서 뭐 그닥 그렇게 활발하게 뭐 좋은 그런 시점은 아니죠. 그리고 경술 관성입니다. 직장에서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자기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자기 일은 그래도 뭐 크게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임술은 보면은, 인수는 보면 이제 반대로 해서 준비를 좀 도전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진월달에 미시에 태어난 한 가지 예만 가지고 제가 이런 한 틀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렸고, 12벽계로 이제 진월달을 한번 살펴볼까요? 12벽계를 보면 이게 양력 기준입니다. 봄은 제가 묘진사라 그랬죠. 진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묘월달, 진, 또 뒤에 있는 그 4월달 해서 3, 4, 5월달이 됩니다. 3월달에 양이 4개가 있었죠. 묘월달에. 그런데 거기서 양이 하나 더 자라서 5개가 되었습니다. 음이 하나 남아있죠. 진월달 제가 설명할 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뭔가 비도 간절하게 바라는 시점이 되고 급작스럽게 뭔가 변화가 되고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꽃샘 추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어려움을 이 하나로 해서 보면은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성계 이름으로 택천쾌가 됩니다. 이 하나는 결국은 4월달 되면 없어져가지고 양으로 다 채워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결단 난다, 택천쾌, 이러한 형상으로 해서 어떤 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대성계로 괴상으로 이제 또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성계에 대한 뭐 각각의 효사라든지 단계 대성계가 가지고 있는 고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의 일들에 비유해서 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이제 함께 가져와서 이해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이해의 폭이 넓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또 소개를 드리면 확장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힘들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소로 전달할 수 있는 것들만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